사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소아 청소년 정신 건강 이런 것도 되게 많이들 주변에 엄마들도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되거든요. 네네네. 선생님이 어떤 강의에선가 무슨 얘기 하셨냐면 네. 영어 유치원, 다음 국제학교, 다음 명문대, 다음 정신과라고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서 사회 현상이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네. 책도 나름 찾아보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아까도 계속 말했다시피 정말 팍팍한 사회잖아요. 팍팍한 사회고 이 팍팍한 사회에서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거는 이제 중산층이라고 해요. 이제 중산층이 좀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점점 더 위에 엘리트들을 더 따라잡기도 힘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엘리트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요즘은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거가 제일 그거를 힘든 것 같아요.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따라잡혀지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사람들이 어디서 찾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해서 답을 찾아요.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네, 되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걸 넣으면은 네. 그거를 좀 어떻게 따라잡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요즘은 저도 전해 듣는 말로 이런 식의 육아법, 이런 식의 인생관들이 있다고요. 어떤 거냐면은 저도 참 들으면서 암담했는데 어릴 때부터 아예 놀 시간을 안 주고 계속 공부만 시키면은 애들이 원래 인생이 이렇구나라고 알아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좀 자라나면서 그리고 사춘기 이럴 때도 엇나가지 않고 그냥 원래 이런 거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된다라는 식의 말들까지 사람들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아이들, 자녀들을 그 어떤 그 아이의 주권, 그 아이가 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맞죠.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런 게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기 애에 대한 걱정이 없겠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남들이 어떻게 시키는지가. 네, 그게 제일 그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군지에서 보면은 요즘에 기저귀 이제 갓된 뭐 4살, 5살 이런 애기들 의대반도 있다 그러고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네. 정말 충격을 드려서 그런 이야기를 저 뉴스를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네. 학원들 같은 데 보면은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조기 교육이 내려왔다. 네. 뭐 이런 학원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제 또래가 어렸을 때도 경쟁은 굉장히 심하고 사교육 열풍도 많아서 저는 갑자기 생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면 대학 입시 제도도 훨씬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서 용이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자존감이 너무 사회적으로 낮은 것 같다?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떨어져 보인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다거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교육도 일부분 희생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어느 정도는 또 생각이 동일하고 어느 정도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누가 맞고 틀린지는 모르겠죠.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다면은 대학에 가는 게 나중에 그렇게 또 크게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경쟁도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가 흘러가는 걸 보면은 오히려 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저성장 사회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불확실성에 너무 많이 노출돼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불안을 자극하는 뉴스들만 나옵니다. 불안을 자극한 뉴스들이 나오면은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포지션을 지키려면 혹은 더 안전한 포지션으로 올라가려면 결국은 답은 노력에서 찾아요. 뉴스를 보지 말아야 될 거예요. 좀 적당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과 교육에서만 답을 찾고요. 우리나라는 또 뿌리 깊게 과거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루트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나중에 살 세상이 과연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세상인가? 이게 정말 어른들이 각 잡고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은 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경쟁 들고요.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원하는 경쟁이라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당연히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그 기회를 얻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강요해서 한 경우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수능 쳤을 때만 해도 수능 치고 다음날 죽었던 학생들도 있고 네.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분야로 공부하면 되지 왜 모든 학생들에게 의대를 가라고 학부모들이 그쵸. 강요를 하는지 그거는 부모들이 좀 잘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죠. 제가 이제 책에도 적었는데 네. 진료실에서 이제 저는 제 진료실 주변에 주로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네. 많이 오세요. 대기업과 공기업, 남들이 보기에 흔히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이제 병가를 쓰게 됐어요. 더 이상 회사에 못 다닐 지경이 돼서 제가 진단서를 아이고. 적어드리고 병가를 써요. 그럼 다음에 이제 시간에 오시면 제가 그럼 이제 병가 받았다고 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거냐라고 여쭤보면 많이 돌아온 대답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뭐 여행 가려고요, 뭐 이런 거. 모르. 네, 이런 대답들이 나오면 차라리 좋겠어요. 여행 간다, 많이 잔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도 그나마 그럼 찾으면 되니까요. 진짜 많이 돌아온 대답은 영어학원 등록했다입니다. 어떡해. 아니, 쉴 줄을 모르는구나. 병가를 냈는데 아.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 가서 병가를 냈는데 안쓰러워요. 나는 이제 가는구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니까. 공부라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직을 혹시 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IT 기술을 배우는 학원에 등록을 아이고. 하고 근데 그럼 등록을 하면 그게 되겠어요 공부가? 공부 안 되니까 안 또 되지. 자책하고 그럼 우울증 증상은 더 심해지고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